고산역, 철령관, 장안사. 고산역 앞에는 장안사에 갈 자동차가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다른 손님이 없어 승객 4명을 실을 자동차를 2명이 차지하여 가지고 뭉게뭉게 몰리는 구름과 으스스한 동남풍에 비 만날 것을 근심하면서 고산역을 떠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아니게 초라한 조선 시가를 지나 차는 아직 다져지지 않은 신장로의 주먹 같은 자갯돌 위로 춤을 추면서 달아납니다. 가까스로 자동차 하나가 통할 만한 신장로. 게다가 휘굽고 경사가 심하고 자갯돌판에는 껑충껑충 뛰고 진흙판에는 푹푹 박히는 자동차 여행은 참말 못해 먹을 일이외다. 이러기를 약 20분 만에 까맣게 하늘에 닿은 듯한 철령 밑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자동차는 급경사, 심하게 휘고픈 불규칙한 나선상의 산길을 개미처럼 기어오릅니다. 한갓 푸푸 하는 숨소리만 크고 가솔린 타는 냄새만 피워 부덕부덕 애만 태울 뿐이요. 좀처럼 길은 걸어지지 않습니다. 가다가는 힘이 붙여 우뚝 서고 서서도 펄떡펄떡 새 힘을 내어 또 몇 걸음을 가서는 또 서고 이 모양으로 얼마를 올라가서는 자동차도 기력이 빠져 차고 맑은 산샘의 얼음 같은 물을 마시고 불이 일만한 가슴과 다리를 쉽니다. 우리도 내려서 물을 마시고 딸기를 사 먹었습니다. 물은 철령의 가슴에서 솟는 것이라 차기도 하고 맛도 좋거니와 딸기는 아직 맛이 없습니다. 이 심심지방에 딸기가 본래 많지만 다 이렇게 맛이 없어서 실망하였습니다. 이곳을 떠나 우리 자동차는 더욱 경사와 구비가 급한 산길을 기어오릅니다. 내려다보면 온 길이 바로 발밑에 구불거렸고 쳐다보면 오를 길에 이 도막 저 도막이 바로 이마 위에 번뜩거립니다. 몸이 자동차와 함께 만장절벽의 산중턱에 달렸으니 내려다보면 눈이 아찔아찔하고 쳐다보면 머리가 아뜩아뜩하지만 그 중에도 급각도로 봉우리 모퉁이를 빙그르 돌아 자동차의 코가 흰 구름을 뚫고 허공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진실로 모골이 송연하고 모르는 사이 주먹에 땀이 한 줌씩 쥐게 됩니다. 이 짓을 수십 차례나 하고 1시간여의 시간을 들여 마침내 철령 마루터기에 오르니 한삼이 휴 하고 나옵니다. 다 올라와서 내려다 본즉 산 밑이 바로 2, 3리 거리밖에 안 될 것 같은 것을 1시간여나 그 몹쓸 애를 다 썼습니다. 아무려나 철령은 꽤 깎아 세운 산이외다. 산이라기보다 벽이외다. 천여척 높이의 무서운 벽이외다. 거기를 우리 자동차는 우리를 담아가지고 개미 모양으로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김극기 시의 마제 현수소 인형 섬운중. 말굽이 나무 끝에 걸려있고 구름 속에 문득 사람 그림자가 번뜩이네 라는 구절이 있으니 앞서 올라가는 사람과 말이 이렇게 보일 것은 사실이외다. 그 중에도 인형 섬운중은 참 묘합니다.
바로 마루터기 남쪽에 조그마한 주막 한 집이 있고 그 마당에는 빈 마차와 말 한 필이 메었습니다. 아마 길 가다가 들어 쉬는 곳인가 봅니다. 성현의 이른바 험하고 좁은 길을 지나 어지러이 자라있는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가니 깊은 숲속에 판잣집이 있어 지나는 나그네 지친 말 한 장을 내려놓네 이외다. 마루터기에 올라설 때 곧 느껴지는 고산의 찬 기운은 이 달의 철령관 높은 곳에 가을빛이 가득하네 라는 구절이 가장 잘 말한 것 같습니다. 옛날 철령에 관이 있어 관동, 영동, 관북, 영북 같은 말이 생겼고 관에는 수비하는 군사가 있어 우리와 같은 행인의 여행권과 행장도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 포박도 하였을 것이외다. 일찍 여기서 원병을 막았던 나 유가 장정 하나가 버티고 서서 막으면 10,000명이 뚫지 못한다 할 이 철령관을 버리고 도망하여 이 곡으로 하여금 나공은 정말 담력이 없구나 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나는 당시의 장소가 어디인지 모를 뿐 아니라 자동차가 달아나는 길이므로 물어보거나 찾아볼 수도 없지만 고인의 나그네가 관문에서 잠시 눈을 뜨니 붉은 깃발과 검은 창이 어른거리는구나 라는 이 곡의 문구라든가 구름 가득한 관산에 새들 날갯짓 끊어지니 황혼빛에 닫힌 황성을 향해 회각을 부노라 라든지 그 중에도 국가의 방비가 해이하여 원나라를 방어해야 할 중요한 땅인 철령관 퇴폐를 통탄한 전쟁통에 마을은 텅 비어 적막하고 잡초 우거진 성은 무너진 지 오래네. 그래도 모였다 흩어지는 불쌍한 변방의 벼슬아치들은 오히려 의관과 예를 갖추어 오고 가네. 같은 것으로 당시 철령관의 맛을 대강 짐작할 것이외다. 어째 옛날 모양이 그리워집니다. 붉은 깃발과 검은 창이 무리지워 베어야 하는 속으로 말을 달려 들어가고도 싶고 운만 관산 한데 황혼의 슬픈 사각의 가락에 몸을 담그고도 싶습니다. 철령 높은 곡에 자동차로 넘어서니 홍기혹삭의 철령관이 어디 맨고 헤매는 배군을 보고 예 그리워하노라. 묻노라 나 만호야 혼이라도 들었으라. 철령 중관을 두고 닫기 무삼 일고 그날에 원구 들었음을 못내 슬퍼하노라. 고개를 넘어부터는 자동차는 깊은 산골짜기에 꿈틀거린 길로 장다름을 쳐 내려갑니다. 바위 뿌리를 차고 산 개천에 물보라를 치고 건너는 등 과연 난폭한 자동차 외다. 계곡에 연하여 오리의 한 집, 심리의 한 집, 두꺼비의 집 같은 산가가 있고 그 근방에는 산 허리를 갈라놓은 산밭과 귀밀밭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오래 주인을 잃어 한편으로 반쯤 쓰러지고 어떤 집에는 지붕의 풀이 땅의 풀보다 더 길게 자랐습니다. 반쯤 썩은 물방아 바퀴가 언제 돌아본지를 잊은 듯이 섰습니다. 실로 비참한 농민 생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13도 그 많은 산골짜기에 이러한 생활 없는 곳이 있고 그도 부족하여 서북 간도까지 들어와서 이러한 곤궁한 생활을 아니하지 못합니다. 서간도라 하면 일망무제한 평원, 옥야 만리에 주인 없는 땅뿐인 줄 아는 이가 많지만 우리 동포들이 떨어져 있는 곳은 대개 여기와 같은 산골짜기 외다. 고인의 말과 같이 음기가 많고 물이 자주 넘치기 때문에 밭이 황무지로 변하기 쉽다 하여 아무 생활에 안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포가 수백만에 달할 것이니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고 뼈가 저립니다. 교각 한 산곡간에 신문이 무해되나. 금년도 조산강에 조도 콩도 다 녹았다. 이 겨울 먹고 살 일이 하도 막막하여라. 소 팔아 노자하여 오기가 잘못이다. 저 고래 아들 죽고 이 고래 아내 묻어 혈혈타 늙은 외몸이 갈 길 몰라 하노라. 평생에 게으른 날 하루도 없었건만 이 몸도 배부른 적 몇 번이나 되었는고. 부귀야 바라리오마는 먹을 것을 주소서. 진실로 빈궁한 농민은 반드시 나태한 자가 아니외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생을 두고 7, 8세의 어릴 때 아이를 얻고 소를 먹일 때로부터 6, 70 도령에 다시 없이 아이 없고 소를 먹일 때까지 나태는커녕 하루하루 한가로운 여유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뼈가 휘도록 일하고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생에 배부른 날 하루도 보지 못하고 누더기 속에서 배고파 우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아야 합니다. 어디가 살찐 땅을 한 말리나 얻어놓고 줄이는 저 동포를 다 데려다 주옵고자 창천하 말씀하소라. 새 복지가 어디니요. 이러한 골목을 쳐 나가면 다시 고개가 있고 고개가 있으면 다시 골목이 있어 지친 몸을 자동차에 맡기고서 백여리를 달아나니 잔잔한 맑은 물에 긴 달이 빗긴 곳이 고구려 때 가해야 조선 초 회양 도호부이던 회양의 미회다. 고산서 여기까지 140리, 여기서 장안사가 120리. 읍이라 해도 산간의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집들은 40이나 될까? 그것도 모두 다 초가여. 군청, 경찰서, 면소가 기와를 덮었으니 기와집이 외다. 자동차가 어떤 일본인 상점 앞에 서자 5, 6세에서 14, 5세까지의 아이놈들이 15, 16명이나 모여들어 자동차를 에워싸고 그 위에 앉은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짓거립니다. 어떤 놈은 머리를 깎고 어떤 놈은 꼬리를 닦고 어떤 놈은 희고 어떤 놈은 검고 용모와 차림차림은 가지각색이라도 심술사나운 사냥꾼인 것과 얼빠진 세계적 시골뜨기인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나 도회에서 자란 간사함과 교활함에 반들반들 달아진 것보다도 훨씬 장래성이 많습니다. 진실한 분량이 그 중에는 고작이기 때문에. 회양서부터 도로는 지금까지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평지는 아니라 수많은 작은 고개와 계곡,
고를 오르고 내리고 돌고 하지만 거의 1시간여쯤 하여 꽤 높은 고개에 기어이 오르고마니 이것이 금강산의 중문이라 할 만한 말휘령 이외다. 마침 황원이 가까운 높은 고개라 한랭한 산기운이 사람을 엄습하고 검푸른 산에 몸의 문득 보이다가 문득 사라지고 문득 오르다가 문득 내리는 안개도 몸이 쪽쪽 소름이 끼칠 만큼 신비하고 삼엄합니다. 고갯마루에 오르자 남으로 향해 짙은 청색 반투명의 웅장하고도 속세를 벗어난 산마루가 흰 구름 중에 머리를 감추고 내려다봅니다. 옳지, 이것이 금강산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곧바로 납니다. 그것은 그 영롱하고 웅장한 산의 생김새가 이승에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이외다. 후에 생각하여 본즉 이것이 저로 비로 영랑, 능어의 삼봉을 연한 금강의 북산인가 봅니다. 그 산은 마치 너희는 이 성지에 못 들어와 하고 속인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산 중턱 가난한 마을의 쓰러지는 밥 짓는 연기가 안개에 들어 어우러짐을 보면서 노 송림 중의 구불구불한 길을 나가면서 계곡가의 긴 다리를 마주하고 앉은 작은 마을이 말휘리 이외다. 여기서 장안사가 25리, 30분이면 간다 합니다. 말휘교를 건너 한 작은 고개를 넘으면 만폭 하류인 만천강이란 개천에 번쩍이는 물이 보이고 그 왼쪽가에 앉은 촌락이 있으니 이것이 탑거리외다. 이는 옛날 장현사의 터라는데 마을 중동북 산기슭에 있는 2장 높이의 5층 4탑과 아울러 금강의 3고탑의 하나외다. 취향이 사랑할 만하고 수법이 정교하다 하나 날이 저물어 멀리서 바라만 보고 말았습니다. 일소교를 지나면 노성의 긴 숲으로 화살같이 곧은 길이 뚫렸습니다. 천지의 황혼빛은 금강영지의 동굴을 잠그고 노송에 오는 저녁 바람소리, 숲속에 흐르는 시내소리는 먼 데서 오는 순례은이 가슴에 하염없는 적막과 슬픔을 자아냅니다. 이 태조에 괴공정도 꿈결같이 번뜩 보고 꼬어던 부인의 대이석도 밝은 날에 보기로 하고 내금강의 덕관문인 만천교를 건너 임제 제1가람 앞으로 자동차를 내리니 이름만으로 들어오던 장안사가 여기외다. 먼저 온 동은 부부는 이날에 망군대에 갔다 아직 아니 왔다. 장안사 승 진월이 경영하는 객주에 들었다.